저는 청약 통장이 다양해지면 돼요. 그러면 지자체별로 아니면은 기업별로 단체별로 다양한 주택을 우리가 디자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지금 어떻게 이게 정치권에선 근데 정치권 애들이 뭐 이 새끼들 그냥 이런 거를 생각하는 애들이 아니니까. 상품이 다양해지려면 사람들이 접근할 수 있는 선택의 폭이 다양해지면 강남의 아파트값이 올라도 나는 그런 아파트 싫어하는 사람은 관심 없으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야지 이게 세상이 맞게 돌아가는 건데 이게 또 기득권이 돼 버려 가지고 얘네들이 기득권을 안 놓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유통혁명을 제가 일으키겠다.'라는 자 예 안녕하세요. 2024년 2월 15일 정한영의 부동산 이야기 2 부죠. 1 부는 경매장 가는 거니까 2 부가 인제 부동산 이야기입니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듭 이야기 드리지만 제가 이 정도 지금 화면에 얼굴 내밀고 화면 뒤에 이렇게 크로마키 하고 이 정도 편집하는 것도 장족의 발전입니다. 귀찮아서도 못 하고 힘들어요. 예. 다들 보면은 너무 잘 만든 것만 익숙해 하셔 가지고 아 요즘 막걸리 안 먹어서 배가 아파요? 아니에요. 사촌 형이 땅 사서 배 아픈 거예요. 자 뭐 부동산에 인제 여기도 보면 이런 기사 참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 어디예요 여기가. 아 지지 옥션. 지지 옥션이 여러분들 경매에 좀 관심 좀 가지십시오라고 해서 많이 소개를 합니다. 이렇게 소개를 하면서 이제 특별한 물건들 뭐 이런 거 소개하면서 마치 특별한 것이 있는 것 마냥. 그런데 단 한 번도 난 지지 옥션에서 소개한 물건 중에 특별한 물건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제 처음 보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관심을 가질 수가 있죠. 우리가 이제 광고 수준을 보면 예를 들어서 뭐 썬데이 예전에 그런 싸구려 예. 우리 때는 이제 썬데이 서울이니까 그런데 올라오는 광고들은 그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에 대한 타겟팅이죠. 우리 인제 인터넷 사이트도 마찬가지죠. 사이트마다 그 광고를 올리지만 예를 들어서 뭐 지금 제 유튜브 채널에 애들이 좋아하는 광고를 해 봤자 먹히지도 않을 거고 또 애들이 보는 채널에 뭐 이런 부동산 광고를 해야 먹히지도 않을 거고 특히 요즘 같은 경우는 또 인제 이런 것들이 더 분명해지다 보니까 무슨 얘기하다가 지금 저로 빠졌지? 예. 아무튼 인제 경제나 뭐 이런 항상 경제지에 보면은 저 지지 옥션이 좀 광고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인제 제가 이용하는 구독션 같은 경우는 보면 광고를 안 하죠, 얘네들은. 따로 크게 안 하는 것 같아요. 그 얘기는 '광고비 드릴 필요가 없다.'라고 느끼는 것도 있겠죠. 자 제가 이야기했었죠. 계속 오른다. 서울 민간 아파트 분양가 3.3 미터 제곱당 지금 3,700만 원대. 우리가 10년 전에 강남에 아파트 분양이 평당 3,500만 원대라고 이런 미친 새끼들이라고 저도 녹음을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10년 전하고 지금하고 이제 물가하고 딱 비교를 해 보면 그 당시에 3,500하고 지금 3,700은 다르죠. 우리 물가에 대한. 물론 이제 우리 월급은 오르지 않았지만 이게 항상 이 아파트 값은 물가하고 비교를 해야 돼요. 담뱃값하고. 그래서 어 지금 보면은 인제 한 우리 10년 전으로 돌아가게 되면은 한 1,500 정도? 1,500에서 2,000 정도 수준이니까 그렇게 많이 오른 거라고 보여지지는 않아요. 평당 분양가는. 수도권의 평균 분양가가 미터 제곱당 758만 원, 평당 2,500만 원. 전국은 1,700만 원. 평당 분양가가. 어 여러분들 우리가 1년 모아야 그죠? 1년 열심히 모으면
뭐 서울에 있으면은 월급을 더 많이 주는지 모르겠지만. 예. 아이 두 배 올랐으면 다행이에요. 예. 한 평을 내가 지을 수 있는 거죠, 한 평을. 그러면 내가 20년 하면 20평 짓는 거고 30년 하면 30평 짓는 건데. 예. 그러니까 이게 분양가는 딱 정해져 있어요. 예, 정해져 있고 지금 이제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서울의 아파트 값이 비싸다라고 하더라도 용적률이 올라갔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마케팅 비용하고 건축비가 분양가를 좌우해요. 이제 뭐 땅값 때문에 아파트 값이 많이 올라간다 이제 일단 그런 개소리들 하는데 어, 땅값에 대한 비중은 비싸긴 하지만 사실은 자꾸 떨어지고 있죠. 우리가 한 평에 보통 지금 땅값이 1억 5천, 1억 정도 간다라고 서울에 지금 뭐 강남권 같은 경우 1억 5천 정도 보면 되는데 그렇게 간다라고 했을 때 한 평이 1억 5천인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용적률하고 뭐 이런 거 계산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우리 85m 제곱 30평을 분양받는 데 있어서 아파트 땅은 한 5평 들어가죠? 예. 그럼 보통 한 7억이구나. 씨, 적지 않네. 예. 3천 9억이니까. 예, 그죠. 30평. 예. 예, 3천만 원씩 하면 뭐 9억이고 7억이고 16억 15억이고. 예. 그러니까 야, 씨. 서울 강남에 지금 30평이 15억이 아까 그 목동에 있는 아파트 15억이 자연스러운 가격이에요. 이런. 참. 가장 좋은 건 뭐냐면요. 우리가 이제 뭐 집값을 뭐 폭락해야 된다 이런 개소리 좀 안 했으면 좋겠고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30억이 됐던 20억이 됐던 10억이 되었던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내가 10억을 빚지고 그 집에 들어가 살아도 얻을 수 있는 게 더 많으면 그리고 그 집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유지 비용이 저렴하면 그 10억짜리를 사겠죠. 빚을 내서. 그래도 상관없는 거죠. 그런데 지금 우리 진보 진영에서 모질이들이 떠드는 것처럼 이야기하면 뭐예요? 야, 10억은 부자니까 니네들한테 세금 왕창 물려야 돼, 뭐 해야 돼, 막 이러면 못 살겠죠. 10억짜리 사람들이. 예. 과연 이게 옳은 것인가? 저는 그걸 좀 묻고 싶어요. 자, 우리 자동차 같은 경우도 그런 거잖아요. 내가 지금 예를 들어서 버스 기사예요. 관광버스를 운전하는데 3억짜리 버스를 뽑는데 지원을 많이 해줘. 뭐 금리도 좋고 그리고 새 차니까 연비도 좋고 고장도 덜 나고 뭐 손님 받기도 좋아. 그래서 내가 효율이 더 좋아졌어요. 그러면 중고차를 가지고 손님 태우고 불안하게 운영하는 것보다 아니면 내가 월급쟁이를 하는 것보다 자동차 할부를 내더라도 3억짜리 새 차를 사는 것이 가성비가 더 좋다라고 하면 돈이 없는 20대의 젊은 친구가 3억을 빚을 내는 것은 문제가 아니죠. 더 효율적인 거잖아요. 그게. 집이 우리가 기업도 마찬가지잖아요. 기업이 부채가 많다고 해서 문제가 되나요? 아니죠. 그 부채가 어디에 쓰였느냐. 만약에 그 부채를 쌍용자동차에서 부채를 많이 내서 공장 라인을 갖다가 현대화했어. 자동화했어. 로봇을 갖다가 막 갖다 배치를 해서. 그래서 인건비를 줄이고 생산성이 높아졌어요. 그러면 수천억의 빚을 졌어도 그걸 내가 생산성이 좋아졌기 때문에 갚아 나가는 거잖아요. 자, 우리나라 국민들이 10억의 빚을 지더라도 이 집에 들어가면 가정이 화목해져. 행복해져. 예? 더 건강해져. 예? 더 안전해. 뭐 연립주택에 사는 것보다 요즘 새로운 집에 사는 게 더 안전할 거 아니에요. 왜? 뭐 층간소음으로 뭐 살인사건 나고 이러면 인생 조지는 거 아니에요. 그거보다는 내가 좀 더 비용을 부담하더라도 더 안전하고 더 좋은 집에 사람들이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정부에서나 하든지 세금 제도에 있어서 개인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어차피 뭐 재산은 있는 거니까 세금이나 거래세나 이자를 갖다가
낮춰준다라고 하면, 그죠? 예. 뭐 10억 부채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예.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많아요. 인정해요. 그런데 자, 그 가계부채가 뭐 카지노 하다가 생긴 가계부채가 아니잖아요. 우리 집도 하나의 사회 기반 생산 시설이잖아요. 거기서 애도 낳고 근로자들이 거기서 집에서 쉬고 또 회사 일하러 가야 되니까. 예? 사람들이 싼 집에 살면 주거가 불어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잖아요. 뭐 질병도 그렇고 코로나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예? 그러니까 좋은 집을 비싸고 좋은 집을 효율적으로 사람들한테 싸게 공급할 수 있도록 우린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런데 진보라는 애들이 한단 소리가, 그러니까 더 좋은 집이, 더 업그레이드 된 집이 더 싸게 계속 공급이 되면, 그죠? 압구정동 현대아파트가 오르겠어요? 안 오르지? 그러니까 컴퓨터로 얘기하면 최신형 모델이 계속 나와주면 돼요. 이게 비싸다 싸다 얘기할 필요 없어. 그냥 지들끼리 뭐 당근마켓에서 압구정동 현대아파트를 거래하든 음마아파트를 거래하든, 그죠? 신규 분양을 더 좋고 더 경쟁력 있는 집을, 예? 더 좋은 조건으로 계속 공급하면 돼요. 그러면 우리 언니들이, 여자들이, 돈 많은 여자들이, 예? 이거 집값 오른다고 이거 끌어안고 있겠어요? 에이씨, 이건 손해봤어. 이건 나 실증나. 팔고 새 집으로 갈 거 아니에요. 그래야 이게 싸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식으로 지금 우리나라는 집을 공급하냐면, 강남에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되게 크죠. 좋은 아파트들 놔두고 자꾸 임대 아파트만, 싸구려 아파트만 늘리는 거예요. 즉 대형차들 벤츠나 뭐 제네시스, 예, 이런 차들을, 예, 이거는 뭐 이제 사치적인 거니까 못 팔게 해. 그래놓고 티코나 모닝급, 뭐 다마스, 뭐 이런 경차급을 갖다가 집 없는 사람들한테 공급한답시고 자꾸 이렇게 공급을 하니까, 벤츠 타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시간이 지나도 자기 차가 제일 좋은 거야. 어? 그죠? 물가 오르면 더 부르는 거고 어차피 수입 안 되니까. 좋은 집들을 많이 공급해야죠. 예, 그래야만이 정부 입장에서도 세금이 많이 늘어나고 돈 많은 사람들을 소비할 수 있게 해줘야죠. 그 사람들이 돈질할 수 있게. 예, 최신형, 예? 더 좋고 더 좋은 집을. 그런데 그러면 뭐, 그죠? 계급 간에 뭐 이런 뭐 빈부의 격차를 키운다, 뭐 이딴 소리를 해요. 예, 아니에요. 좋은 집을, 비싸고 좋은 집을, 효율적인 집을 많이 공급하게 되면 그거보다 오래된 집들은 자연스럽게 집값이 떨어지고, 네. 자연스럽게 떨어지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없는 사람들은, 왜 없는 사람들이 분양받아서 새 집 들어가서 우리 집 두시, 가격 오를 거야 이런 꿈을 꾸게 해요. 네? 그게 좋은 거예요? 줄 세워서 로또 마냥 무슨 뭐 주변 지금 현재 분양할 때 그딴 식으로 분양하잖아. 그러니까 뭐냐면, 어? 뭐 주변 시세가 예를 들어서 7억인데 이 분양받는 아파트는 5억이에요. 당첨만 돼도 2억 벌어요. 당첨만 돼도 2억 벌어요. 벌긴 씨. 그런 이런 하여튼, 예, 뭐라 그럴까? 예. 우리가 이제 뭐 폭락론을 이야기를 하던 뭘 하던 다 좋습니다. 다 좋고, 그 이제 포인트는 뭐냐면, 어제 이제 보니까 이제 사과값 가지고 이렇게 얘기들 했었는데 작년에 과일 농사가 진짜 안 됐어요. 저희도 복숭아도 뭐 거의 안 열려서 집사람이 왜 복숭아를 안 가져오냐. 갖다 줄 게 있어야 가져가지. 나무도 몇 개 없는데. 예, 근데 진짜 작년에, 예, 안 좋았죠. 이게, 예? 뭐 생산량, 원래 뭐 우리 먹는 게 한 30%만 줄어도 가격이 2배 이상 뛰죠. 예, 뛰는데, 거기서 이제 보면은 유통 구조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좀 이제 우리가 지금 새겨들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이 농산물 유통법에 의해서 그죠? 청과시장이 서울에 있는 청과시장의 모든 과일이 거기서만이 경매가 이루어지고 거기서 이제 소매업체들한테 다시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농민들 입장에서는 내가 이게 얼마에 팔릴지도 모르는데 보내야 되는 거예요. 운반비를 들여서 포장비를 들여서. 그런데 거기서 이제 통보가 오죠. 이거 얼마에 이제 저기 한다고. 아니 산지에서 가격이 결정이 나면 내가 가격이 안 맞으면 수확을 안 하면 된단 말이에요. 예전에 그런 거 많았어요. 그 대표적인 게 저거잖아. 그 뭐죠? 매실. 매실이 얼마나 웃겼냐면 귀농하는 사람들이 농사 짓는 걸 잘 모르니까 농약도 안 하고 쉽게 열매 따서 돈 되는 게 뭐예요라고 이제 묘목 파는 데 가서 물으면 다 묘목 파는 데서 매실 심으라고. 그건 뭐 약할 것도 없고 그냥 담아서 하면 시세 좋다고. 막 이래 놓으니까 블루베리도 마찬가지고 다들 매실만 심었죠. 그랬더니 어떤 일이 생겼냐면 매실을 내가 한 상자를 포장해 가지고 경매시장에 보내면 가락동으로 올려 보내면 전화가 와요. 그 박스가 1,000원인데 매실 한 상자가 낙찰 가격이 1,000원이 안 돼서 1,000원이 안 돼서 운반비하고 비용을 더 보내줘야 된다고. 농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이가 없지. 어? 내가 물건 보내주고 배달비도 내가 줘야 되고 박스비까지 이거 안 나오는 비용에 예. 그냥 박스비가 1,000원인데 예? 낙찰 가격이 한 상자에 1,000원이 안 돼서 예. 그게 뭐가 문제예요. 요번에 사과 이야기에서 뭐가 나왔냐면 소매상인들은 다 그 경매시장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물건을 받아야 되니까 소매 재래시장들이 경쟁력이 없는 거예요. 과일을 팔 수 있는 경쟁력이. 왜 거기서 물건을 받아다가 팔다 보니까. 그런데 오히려 대형마트들은 얘네들은 경매를 안 하고 직거래를 얘네들은 자기네들 저희가 되니까 그죠? 단지 직접 계약을 해서 직거래를 해버리니까 얘네들 가격을 오히려 못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유통구조가 잘못된 거잖아요. 그죠? 법을 그렇게 묶어놔가지고 거래 시스템을 갖다가 몇몇 경매를 주도하는 그 청과회사들한테 이익을 몰아주는 꼴이 됐잖아요. 사실은 법으로 규제했던 건 뭐냐면 이놈 저놈 하도 물건값 가지고 장난을 치니까 야 책임감을 가지고 니들만 좀 해. 어떤 규모와 뭐 이런 걸 가지고 있는 업체를 밀어줬던 건데 이제는 얘네들이 독점이 된 거잖아요. 지금 아파트 같은 경우도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청약통장 말고는 여러분들이 아파트를 살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거 아니면 그냥 내가 내 돈 가지고 짓는 단독주택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건축사 사무소에 있는 설계사 분들도 건축사들도 자기 집 짓기 힘들어요. 원체 이게 집 짓는 게 목돈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이것도 하나의 시설 투자이기 때문에 내가 돈을 많이 들여서 지면 재산적인 가치가 오히려 늘어요. 이 부동산이라는 게 건물이라는 게 무조건 감가상각만 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농사도 그렇잖아요. 내가 돈이 있으면 비닐하우스를 하거나 온실을 하거나 비닐하우스도 고급으로 하게 되면 일하기도 좋고 생산량도 늘릴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돈이 없으니까 맨날 노지에서 재배하다 보니까 뭐 맨날 시세에 치이고 돈이 덜 남어. 그러면 처음에 진입장벽인 이 비닐하우스를 질 돈이 필요한 거잖아요. 예? 이게 금융 시스템이 지원이 안 되면 빈민은 계속 빈민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거죠. 돈이 있든 없든 처음에 이걸 지원을 해주면 이 사람이 안정적인 수입으로 올라올 수 있는데 주택도 마찬가지인 거죠. 야, 빚 없이 영끌하지 말고 다 모아서 살아 그러면 맨날 안 좋은 집에 살 수밖에 없고 안 좋은 집에 살다 보니 사람들이 스트레스도 많이 받을 테고 범죄에 노출되는 것도 많을 테고 또 웃긴 건 뭐냐면 안 좋은 집은 제가 얘기했잖아요. 관리비도 더 들어가요. 요즘은 연료비가 비싸서. 여러분들 제가 서울에서 대모산에서 텐트 치고 몇 달을 살았는데 서울에서 텐트 치고 노숙 한번 해보세요. 외국은 날씨가
좋잖아. 예? 캘리포니아나 뭐 이런데 예? 그 막 도시에서 막 이렇게 빈민가들 텐트 치고 살잖아요. 좋잖아. 대한민국에서 될 것 같아요. 텐트 해봤자 그 몇 평이나 돼? 한 평도 안 되잖아요. 그죠? 텐트 치는 거보다 고시원이 더 싸. 그리고 내 가족들까지 있다? 그러면 아무리 월세가 비싸다라고 하더라도 텐트 치고 한강에서 텐트 치고 사는 거보다 내 가족이 있으면 월세가 더 싸요. 이게. 예? 그리고 요즘같이 먹을 거나 이런 거 비싼 우라면 뭐예요? 집이 좋으면 집에서 요리하기도 좋아요. 집이 안 좋으니까 우리 반지하까지는 아니어도 오피스텔만 해도 요리하기가 좀 힘들죠. 예. 근데 내가 요리하는 것만큼 최저임금 이상의 비용을 세이브할 수 있고 가족의 사랑도 넘치고 뭐 이러니까 효율성이 더 좋은 거죠. 그러니까 돈이 없어서 안 좋은 차를 타니까 연비도 안 좋아. 수리비도 많이 들어. 사람 스트레스 받아. 대우도 못 받아. 자존심도 상해. 그런데 내가 빚으로 좋은 차를 샀더니 고장도 안 나. 연비가 더 좋아. 뭐 이렇게 따지니까 연비만 계산해도 자동차 활부가 되네? 그러면 내가 새 차로 바꿔야죠. 주택도 그래야 된다는 거죠. 똑같은 30년 전 집을 져놓고 올랐다 이딴 식이 아니라 더 효율적인 집을 져서 사람들이 더 돈을 더 지불하더라도 정신적으로나 금전적으로나 뭐 자산 가치로서의 더 만족도를 더 높일 수 있는 집을 공급한다라고 하면 그 아파트가 30억이 됐든 40억이 됐든 뭐가 문제예요? 아무것도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뭐야? 어? 저런 별 볼 일 없는 집이 10억이란다, 야. 그러면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우리 아파트는 오래됐어도 저거보다 좋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30억이야, 50억이야, 뭐 심지어 100억이야. 이딴 소리를 하는 거예요. 이딴 소리를. 네? 그러니까 제가 유통혁명을 하겠다라고 하는 지금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것 같지만 뭐 별거 있습니까? 네. 유통에 대한 것을 우리가 재고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 가장 큰 게 뭐예요? 왜 주택 청약 통장 하나 가지고 우리는 목매야 되냐는 거죠. 서울의 내 집장만 통장 뭐 이런 거. 예. 그걸 갖다가 저 해남에 있는 사람이 구매해도 그걸 가입해도 왜 제한을 두냐고. 이 사람은 해남에 살고 있지만 내가 이 청약 통장을 열심히 넣어가지고 나중에 나도 서울에 가서 살 거야. 이게 뭐가 잘못됐어요? 근데 지금은 어떤 식으로 막아요? 이게 여러분들은 인지를 못했지만 자 보세요. 서울의 특권층을 형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놓고 자기네들이 꽉 잡고 있고 자 서울에서 집을 장만하고 싶으면 다 비싸잖아요 지금. 그러면 무주택자가 장만할 수 있는 게 청약통장밖에 없어요. 근데 청약통장을 가입한다고 해서 내가 집을 장만할 수 있어? 아니죠. 경쟁이 심하니까 몇 년 동안 한 10년간을 갖다가 비싼 월세를 내면서 서울의 주소를 유지해야 돼요. 그럼 기득권들은 기존에 서울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그죠? 이 사람들도 집을 사고 싶어서 마치 우리 권리금 마냥 월세를 내면서 있어 주니까 월세를 받을 수 있는 이게 되는 거지. 전세나 월세나 이게. 이게 거주의 자유를 보장하는 나라예요, 이게. 돈으로 눌러가지고 말로는 하고 있지만 사실은. 네? 저는 그 청약 통장이 다양해지면 돼요. 그러면 지자체별로 아니면은 기업별로 단체별로 그 다양한 주택을 우리가 디자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지금 어떻게 이게 정치권에선 그 근데 정치권 애들이 뭐 이 새끼들 그냥 이런 거를 생각하는 애들이 아니니까 상품이 다양해지려면 사람들이 접근할 수 있는 선택의 폭이 다양해지면 강남의 아파트 값이 올라도 나는 그런 아파트 싫어하는 사람은 관심 없으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야지 이게 세상이 맞게 돌아가는 건데 이게 또 기득권이 돼버려 가지고 얘네들이 기득권을 안 놓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유통혁명을 제가 일으키겠다라는 참 꿈 같은 얘기를 하고 있지만 꿈은 이루어지는 겁니다. 네. 사람만 모이면 돼요. 네, 지금 유튜브 채널을 열심히 하는 이유가 예, 예, 그래도 이런 황당한 소리에 관심을 가지는 여러분들을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뭐 제가 하고자 하는 부동산 유통혁명의 동지로 참여를 하지 않더라도 부동산 관련해서 우리 특히 경매 관련해서는 제가 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그런 거죠. 자, 우리 부동산님 뭐 식사하러 가셨나요? 여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도 보고 계시는가?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